대선 후보자들이 일제히 원주시 관련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원주시가 제안한 사업 중 상당수가 공약에 반영됐는데 변별력 없는 공약을 보는 시민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까지 줄면서 농가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민 전용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합니다. 체험단은 150명 규모로 오는 9월 속초항을 출발해 일본 홋카이도와 부산을 6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춘천시가 중국 다롄시와 바이오와 문화, 관광 분야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중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주시가 주요 후보들에게 12가지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AI 첨단 의료 복합단지부터 GTX 조기 개통, 국제공항 승격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담겨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이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7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6대 분야 12개 핵심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첨단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대입니다. 우선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 확장, 강원 과학기술원 설치 등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 GTX D노선 원주 연결 조기 개통과 원주 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대도시 특례 지위 부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요청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게 우리 원주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 제도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주시가 제안한 은퇴자 마을 조성과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등 5가지 공약을 수용했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주 혁신도시를 하는 것, GTX D노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공약이 아마 가장 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과 K바이오 생태계 조성 등 산업 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우리 백년대계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가 물론 교통 중심이긴 하지만 원주 만종간 철도 빨리 조기 착공을 하고요. 하지만 원주시가 제안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는 빠졌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확장 내용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군 유휴부지와 폐철도 등 공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와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과 정책이 확연히 다른 두 후보지만 원주 지역 공약에 대한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원주시로선 상당수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반갑지만 변별력 없는 두 후보의 공약을 보는 시민들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은 올랐는데 한우 도매 가격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큽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도 줄어 도매 가격 하락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요.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며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선 부도 직전이라는 비명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평창에서 한우 300여 마리를 키우는 함영권 씨. 축사를 둘러보는 함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2년 반 동안 공들여 먹이고 키운 한우들이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엿새 전 8마리를 판 가격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사료값과 공과금 등 고정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IMF다, 속값 파동이다 이럴 때는
그래도 그 가격 단위가 낮았어요. 낮아서 그래도 큰 빚을 안 지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위가 사료값도 이제 한 5천 원 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도 직전이죠, 부도 직전. 한 달 사료값만 3천만 원으로 최근 1년 새 3배로 올랐습니다. 각종 약품과 볏짚 등 부재료 구입비도 죄다 인상돼 축산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도매시장에선 한우와 유구 가격이 2년 넘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강원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축산물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적용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유구 농가 110곳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4억 원을 지원한 겁니다.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사료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강원도 내 최초로 한우와 유구에 대해 가격 안정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200억 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비와 농축협이 내는 기금만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업계는 국회에 발의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축산물 유통 과정에 과도한 마진이 붙는 구조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와 공영 도매시장 확대 등 중간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 정부에서 계속 농산물의 그 생산 원가를 정기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유통인들도 기준 가격은 얼마다라는 생산 비용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축산농가들은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와의 농축산물 추가 수입 개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민 전용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합니다. 도민 체험단은 도민 70팀과 유튜버 5팀 등 150명 규모로 모집하며 오는 9월 속초항을 출발해 일본 홋카이도와 부산 6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해양수산부도 국민 크루즈 체험단 70명을 모집해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DMZ 평화관광과 설악산 및 동계올림픽 유산탐방, 동굴 해양관광 등 테마형 관광 코스를 구성하는 등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중국 다롄시와 함께 바이오 문화, 관광 분야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다롄시를 방문해 아카시아 축제, 우호도시 원탁회의 등에 참석했습니다. 원탁회의에서 육 시장은 춘천 바이오 기업의 성장 현황을 발표하고 다롄시와의 단계적 산업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춘천시와 다롄시는 지난 2003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발언하면서 특별히 이제 기존의 우호 협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그 전문 분야보다 구체적인 분야, 특히 산업 분야에서 그 협력에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그 중심이었어요. 제가 그 2박 3일 짧은 기간 다시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중국이란 나라의 어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변화와 발전이고,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그 진전은 뭐 가만히 뭐 작은 한 도시에 다녀왔지만은 정말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겁이 날 정도의 그 빠른 그 약진을 하고 있어서
평가도 하지만 한편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대련시장이랑 면담인데 당초 30분 예정했다가 한 50분 한 것 같아요. 주로 얘기가 길어져서 하는데 주로 가지신 분야가 중국 그렇게 대련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하이테크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산업 구조라든지 지향점이 뭐 거의 우리가 하는 거 그 판박입니다. 판박인데 거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 꽤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빨리 우리 국가 사회가 정돈되고 다시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 삼척시 원더급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삼척 원덕이 33.8도로 강원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척 32.5도, 강릉 31.8도 등을 기록했고 원주도 낮 기온이 30.5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기상청은 일본 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높다가 22일부터 예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 저도 어장에서 조업을 하던 60대 어민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5분쯤 저도 어장이 종료됐는데 어선 한 척이 계속 어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항공기와 경비함 등을 동원해 수색한 결과 오전 9시 40분쯤 민간 어선이 물에 빠져 있던 61세 어민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운반 등 국경 범죄가 발생하자 해경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포항 구룡포항 동쪽 동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과 국내 어선이 킹크랩 4.3톤을 밀수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강릉 옥계항에서 대형 화물선이 코카인 약 2톤을 운반하려다 해경과 세관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에서 화물선 선원을 가장해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국경범죄 집중 단속 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또 지역별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밀항과 밀입국 등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풍력발전기 지상부 철거 공사 등을 위해 매봉산 바람의 언덕의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바람의 언덕 진입로에 차단기가 설치되고 일반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셔틀버스도 올해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올해 풍력발전기 공사와 노지 스마트팜 조성,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 등을 완료하고 다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원주 의료고등학교가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했습니다. 교명 변경은 전국 단위 학생 모집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지정 마이스터고 제도약 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6월 한 달 동안 휴관에 들어갑니다. 휴관 기간 동안 노후화된 기획 전시실을 개선하고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박물관 본관과 부대시설은 휴관이지만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과 임윤지당 선양관, 조엄 기념관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